오늘 그 증시 명언을 뭘 꼽을까 제가 생각하다가요, 이걸 꼽았습니다. 항상 투자는 대중의 편에 서면 안 된다. 소수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서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괴테는 물론 주식 투자했다는 그때 주식시장 때도 없었겠죠. 괴테 때는. 근데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점점 더 소수의 편에 서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쪽이 언제나 더 현명하기 때문이다. 괴테. 화요일 날 우리 여러분들 주가가 45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그날 이제 저희가 방송 자리가 좀 바뀌어서 저도 어리버리 하면서 그날 주가가 정확히는 44점 몇 포인트인데 45포인트가 떨어지는 날 우리가 뭐 한 걱정을 했죠. 한 걱정을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땅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야, 주가 이제 밀리기 시작하는 건가, 좀 조정을 좀 얌전하게 하면 안 되나? 이것들이 45포인트나 밀렸는데, 그날 우리는, 어쨌든 간에, 쫄면 안 된다, 밀면 안 된다, 울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누가 합니까, 진짜. 근데 이제 지금의 분위기 자체는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그 뉴스나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쫄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건데, 45포인트가 떨어지는 날, 그날은 다들 심리가 뭐 위로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괜찮겠죠? 망하진 않겠죠? 손 안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은 47포인트가 주가가 올랐습니다. 대단한 날이죠. 코스피가 2,800을 오늘 넘어섰는데 신기원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상황인데 2,845포인트가 올랐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아드레날린이 막 생기죠. 내일까지, 월요일까지 사야 배당이고 며칠 안 남았는데 막판에 CMA에서 위탁자 계좌로 올려 막 사고 싶죠. 막 오르니까. 삼성전자가 몇 퍼센트, 7% 올랐나요? 5% 올라. 5% 오르고 LG전자 어제 상한가 오늘 밀렸는데 막 사고 싶습니다. 막 사고 싶은데 사실은 그리하면 안 됩니다. 대중과 다르게 해야 됩니다. 다르게. 사실 화요일 같은 날 밀릴 때 용기 있게 좋은 주식으로 압축해서 더 사야 되는 거고요. 예, 오늘 같은 날 사실 흥분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과 이게 투자는 항상 대중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 DJ가 섭섭하실지 모르겠지만 대중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네. 항상 소수의 편에 서야 됩니다. 소수의. 그리고 그거는 왜 그러느냐? 명확하지 않아요.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 가운데 대중이, 지금 주식시장에 참여자가 한 5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500만 명이 돈을 다 같이 벌까요? 지금은 장이 좋으니까 벌겠지만 결국 그 중에 돈 버는 사람은 1%? 네, 10%도 안 되죠. 정말 돈 버는 10%, 1%가 돈을 번다고요. 소수만 돈을 번다니까요. 제대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러면 소수의 편에 서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죠? 대중이 편에 서가지고 간다 오늘처럼 막 뒤에서 아드레날린이 오고 막 주식 사고 싶을 때 샀다가 며칠 있다가 뭐 급등락하면서 45포인트 떨어지는 날 에라 이건 뭐냐 일단 집어던지고 하자 던지고 그러면 네, 돈을 못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중과 다르게 그러나 올바르게 그게 역발상 투자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항상 대중은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발상 투자라는 게 대중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역발상 투자자들은 대중은 틀린다. 심지어 항상 틀린다. 언제나 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항상 다수의 생각, 대중의 생각과 거꾸로 가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거꾸로 가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무조건 반대로? 예, 투자에서 무조건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이 날까요? 무조건 반대로 하면 바보가 됩니다. 바보가. 그렇잖아요. 네. 막 오르는 데인데 무조건 오르는 날, 사람들이랑 다 거꾸로 백신이 나온대. 이제 경기가 좋아질 거야. 다 팔어. 반대로, 무조건. 좋은 지표가 나왔어. 반대로 하래. 무조건 다 팔어. 예. 앞으로 안 좋을 상황이 눈에 보이고 막 주가 떨어지는데, 아니야. 무조건 반대로, 무조건 사. 그러면, 네. 뭐가 된다고요? 전문가가 된다고요? 부자가 된다고요? 바보가 됩니다. 바보가. 그러니까 대중과는 다른 길을 분명히 가야 되는데,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어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죠. 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부터 좋은 날입니다. 네.
투자는 대중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선덕여왕님 한번 다시 리뷰해 주신 것처럼 항상 소수의 편에 서야 됩니다. 소수의 편에. 그러면 그게 이제 주로 역발상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역발상의 기가 막힌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역발상이라는 게 아까처럼 무조건 반대로만 생각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역발상 투자에 관한 얘기가 그 데이비드 드레먼도 있고요. 몇 분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얘기 가운데 하나가 역발상. 자, 잘 들으세요. 역발상 많이 하잖아요. 투자는 역발상해야 돼. 거꾸로 해야 돼. 사람들이 우 몰려갈 때 뒤로 빠져야 되고 왕창 빠질 때 이런 정말 엊그제 같은 날 사야 돼. 오늘 같은 날 사실 흥분을 가라앉히고 사실 일부 좀 팔고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렵다고요. 어려워요. 자, 역발상 투자. 후리지아님, 키리님, 네, 역발상이 한 가지 원칙이에요. 다 그런 거 아닌데, 역발상은 일단은 무조건 180도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180도. 네. 오늘, 예를 들면 뭐 할까? 백신이 나왔다. 그럼 백신이 나왔다는 거는 시장에 그 호재이잖아요. 지난번에 그 화이자에서 처음 백신 나왔을 때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백신이 나왔습니다. 백신이 나왔다는 얘기 호재죠. 네. 예, 그리고 그에 따른 시장이 막 반영을 하죠. 물론 뉴스에 팔아라이니까 백신이 나오면 밀리겠지만 그거와 별개로 백신이 나온다는 얘기는 진짜 굉장히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일단은 무조건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백신이 나오면 나쁠 거야. 거꾸로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역을 추적하는 거예요. 정말 나쁜가? 백신이 나오면 왜 나쁘지? 백신이 나오면 다 알고 있는 뉴스잖아. 백신이 나올 거를 다 알고 있었잖아. 그 다음에 지금은 백신이 안 나오기 때문에 미국 연준이랑 다 경기 부양책을 쓰고 돈을 풀고 경기를 부양해서 돈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백신이 나왔어. 그럼 앞으로 돈의 양을 돈을 더 이상 풀지는 않겠네? 줄이겠네? 그것도 말 되잖아요. 그죠? 거기서부터 거꾸로 가서 거기서부터 슬금슬금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그렇지만 결국은 그럼 백신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계속 살고 이게 행복한 거야? 이게 투자자들에게 만족시켜 주는 거야?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백신이 나왔다. 그런데 백신에 대한 부작용도 꽤 있을 수 있다. 지금처럼 뭐 또 여기저기서 백신의 부작용, 아직까지는 백신 맞고 사망했다는 분은 없는데요. 우리 뭐 그 독감 주사 맞고도 지금 사망하는 사람이 적지 않이 생기는데 백신을 맞은 걸로 추정되는 사람이 또 사망을 했다.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 결국은 또 이제 노이즈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백신이 나오면 경기가 좋아지고 활성화될 것이라는 쪽으로 다시 이제 여기가 백신이 나왔다, 좋았다 해서 그 반대, 백신이 나오면 나쁘다로 가버린 거예요. 역 끝으로 가서 여기서 막 고민하는 거예요. 진짜일까? 나쁠까? 나쁠 건 없네, 백신 나오다는 게. 좋은 얘기지. 다만 여기까지 가기에는 기대를 너무 선반영했어. 이 정도쯤 해석하면 되겠네. 이게 역발상의 원리. 그러니까 정반합입니다. 정반합. 역발상은 정반합. 정이 있죠, 정. 예를 들어 백신이 나왔다, 정. 반대로 가는 겁니다. 백신은 나빠. 백신 나온 거는 나쁜 일이야. 무조건 반대로 생각하고 나서 반대에 대한 추론들을 하다 보면 정반 합이 맞춰진다는 거죠. 그죠? 무조건 백신 이제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지금부터 3천 가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백신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질 일이냐? 아니라는 거죠. 일정 부분 백신이 나오면서, 노이즈도 있고,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면서 합으로 간다는 거죠. 그게 정반합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역발상의 원칙 가운데 정반합의 방법, 노하우를 오늘 하나 말씀드렸습니다.